안녕하십니까. 한국 후지필름 비즈니스 이노베이션에서 킨톤 제품의 솔루션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정용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후지필름 비즈니스 이노베이션에서 솔루션 컨설팅 담당하고 있는 피신영 주임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전환의 시대,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디지털화를 위한 첫걸음, 이란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웨비나를 시청해 주시고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경품을 드리니까요.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인사와 간단한 제 소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후지필름 비즈니스 이노베이션에서 근무하는 피신영입니다. 네, 저는 현재 솔루션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으며 주 담당 제품은 뉴라인 UCD, 플렉스, 그리고 UTM 제품군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세션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무엇인지, 그리고 디지털화를 진행하는 방법, 그 첫걸음, 후지필름 비즈니스 이노베이션이 제안하는 로우코드 툴의 설명과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회사의 사명 변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후지 제록스의 사명이 한국 후지필름 비즈니스 이노베이션으로 올 4월부터 변경되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한국 후지필름 비즈니스 이노베이션은 1962년에 설립된 회사로 의사소통을 통해 사회 구성원의 더 나은 이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990년 중반부터 종이뿐만 아니라 전자를 포함한 귀하의 문서 워크플로우 개선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이 노하우를 통해서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고객의 비즈니스 가속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DX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DX 혹은 DT라는 단어를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요. DX 또는 DT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줄임말로 디지털 전환을 의미합니다. 네, 이후부터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혹은 DT, DX 같이 병행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즉 디지털로의 전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면 IDC에서 정의하기로는 고객 및 마켓의 변화에 따라서 디지털 능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제품, 서비스를 만들어 경영에 적용하고 주도해서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즉 DX란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는 능력을 익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시작되었을 무렵에는 DX란 무엇이라고 생각했었을까요? 초기에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RPA 등등 이런 내용들과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화와 로봇, 퍼스널 마케팅, 드론을 이용한 배송, 웨어러블 단말기와 연계한 보험 상품 등 이런 것들도 다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네, 또한 많은 분들께서 도대체 IT랑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뭐가 다른데?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IT와 DX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네, 지금까지 IT는 효율화를 뜻합니다. IT화란 디지털 기술을 가지고 작업 및 업무의 효율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아날로그로 작업하던 것을 IT로 변경하는 것, 즉 작업 시간을 단축하고 사원의 잔업을 줄이는 업무 효율화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IT화입니다. DX에 있어서 디지털화는 수단을 뜻합니다. 즉 기업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비즈니스 모델이나 기업 그 자체를 변혁시키는 것이 바로 DX입니다. 결국 IT와 DX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IT화가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IT 도입이나 디지털화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DX는 이것을 수단으로 하여 비즈니스 모델의 변혁을 진행하는 것이 DX입니다. 네, 이렇게 DX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필요성, 중요성을 기업의 경영자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기업의 실태는 지금까지 사용하던 시스템들은 사업 부문별이나 업무별로 구축되어 전사를 횡단하는 데이터의 활용이 불가능하거나 과도한 커스터마이징이 이루어지는 등의 이런 문제들에 따라서 복잡화 및 블랙박스화 되어 있습니다.
경영자는 DX를 빨리 시행하고 싶지만 사실 전사를 횡단하는 데이터를 활용하려면 상기와 같은 기존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영개혁 자체, 즉 업무 자체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가운데 현장의 저항도 크고 어떻게 이를 수행해야 하는지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DX는 디지털을 이용해서 자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과 대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X를 효율화 그 자체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분리해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DX를 위한 프로젝트를 어디에서 진행을 할지에 대해 생각하기 전에 현재 IT 시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IT 시장은 IT 기술자가 엄청나게 부족한 상황이라서 2021년 현재 9,400여 명이 부족하다고 하고요. 내년에는 무려 14,500여 명이 부족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이에 따라서 IT 기술자의 연봉도 급상승되고 있고 기술자가 부족하게 되니 노후화된 기간 시스템의 유지보수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이버 보안에 노출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존 시스템의 유지보수에는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에서 다행스럽게 내부에 IT 조직이 있다면 내부 IT 조직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혹시 존재한다면 IT 자회사에 의뢰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저기 쏟아지는 개발이나 IT 의뢰로 인해서 내부의 IT 조직도 이미 업무가 넘쳐나고 있고 원하는 디지털화를 전부 해주기에는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진행하고자 하는 항목 중에서 진짜 IT로 무엇을 해야 할지 깊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한 IT 부문의 인력 부족으로 진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현장에서 원하는 바를 잘 구현해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부에 IT 조직이 없거나 인력이 부족해서 타 벤더에 의뢰를 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 방법 또한 요즘 IT 인력 부족으로 엄청난 개발비가 소요될 테고 이후 유지보수는 누가 어떻게 해야 할지가 또 고민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DX를 진행하면 좋을까요? 혹시 사업을 직접 맞닥뜨리고 있고 비즈니스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현업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 이제 그럼 어떻게 DX를 진행해야 성공적으로 진행이 될지 또 그 첫걸음은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즉 디지털 전환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에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의 형태를 아는 것. 두 번째, 실제 비즈니스를 맞닥뜨리는 현업 주체로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네, IT 부문 위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를 현장 업무를 진행하는 쪽에서 주체가 되어 진행해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처음부터 모든 업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작은 업무부터 시작해서 넓은 범위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비즈니스 변화나 현장의 요구를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지난 몇 년간 IT가 진화함에 따라 우리의 비즈니스도 함께 변화되었습니다. 판매의 경우 보통 오프라인의 매장에서 구매를 하던 것이 온라인의 판매로 많은 이동이 되었고 영업 방식 또한 꾸준히 고객을 방문해서 설명하던 방식에서 온라인의 디지털 마케팅이 대세가 되었죠. 생산 제조업 또한 예전에는 많이 만들어서 더욱더 싸게 팔자라는 주의에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개별 생산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서는 예전의 높은 품질의 저렴한 상품보다는 고객의 요구에 빠르게 부응을 해야지만 원하는 시장에서 포지셔닝이 가능합니다. 네, 이와 같이 IT 진화에 따라 비즈니스에서는 지금까지 효율화의 축으로부터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중시하는 흐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즉 대량 생산에서 개별 생산으로 바뀌어가면서 생산 및 물류에 맞춰서 업무를 설계하다가 지금은 빠르게 변화하는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업무를 설계해야 합니다. 네, 이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할까요? 기존의 견고한 기관계 시스템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유연한 서브 시스템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이 양쪽을 잘 이용하는 것이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네, 이와 같이 고객의 니즈 변화, 비즈니스 변화에 맞추어 현장의 요구 또한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견고하고 대규모의 시스템을 시간 들여 구축을 하고 있다면 현장의 요구와의 갭은 점점 커질 것이고 비즈니스 기회 또한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변화에 맞춰 시스템을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만 현장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위해 견고하면서 동시에 상황에 따라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기업의 상황은 어떨까요? 현장 업무에서는 경영이나 영업, 제조, 구매 등등 다양한 요구사항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구사항들은 결국 IT 부문에게 시스템을 변경하거나 새롭게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 것으로 이어지는데 IT 부문에서는 이것들을 내부에서 처리하거나 혹은 내부에서 처리가 불가능하다면 외부의 전문가, 즉 아웃소싱 벤더에게 이러한 업무의 처리를 의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웃소싱을 의뢰하게 되면 정해진 예산이나 시간,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요구사항 중 일부만 개발이 이루어지고 실제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여 실현시켜주는 것들은 매우 소수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경영진이나 현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잘 알지 못하고 IT가 문제야, IT가 블랙홀이야 라는 오해를 하시기도 합니다. 네, IT 부문은 리소스도 부족하고 스킬도 부족하고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리소스가 또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IT 인재가 요구되는 것일까요? 네, 최신 기술에 익숙한 인재, IT랑 비즈니스 모두를 잘 알고 있는 인재, 경영 관점의 마인드를 가진 인재. 네, 하지만 이런 인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인재는 슈퍼맨이라면 해결할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우리에겐 이런 슈퍼맨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관점을 달리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현업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니즈에 따라서 IT 부문이 처리를 하기에는 리소스도 부족해서 모든 의뢰를 수용할 수도 없고 또 IT 부문이 현장의 모든 세세한 상황까지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실 새로운 현업의 요구사항을 해결한다기보다는 기존의 시스템의 운영이나 유지보수로도 이미 업무의 한계점에 다다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에서 항상 시시각각 변하는 현장의 니즈를 만족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점을 달리해서 현장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부분에서 직접 주체가 되어서 현장에서 필요한 시스템을 직접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현업이 직접 시스템, 즉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IT 부문에서는 기획이나 시스템적인 구조화를 지원하거나 시스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쪽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현업은 현장에 맞는 시스템이나 어플리케이션을 좀 더 구체적이고 업무에 맞게 만들 수 있고 IT에서는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업 부문을 지원하는 것으로 병목 현상에서도 탈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럼 현장에서는 어디서부터 만들면 될까요? 처음부터 모든 걸 다 만들면 될까요? 네, 우선 현장에서 곤란해하는 작은 업무에서부터 시작해서 넓은 범위로 확대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로우 코드나 노 코드라는 용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드를 활용한 툴들을 말하는 건데 말 그대로 코딩을 조금만 하거나 거의 안 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으로 이 로우 플랫폼, 저희 회사에서도 킨톤이라는 툴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툴을 활용한다면 현장의 직원들도 손쉽게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업무에 바쁘거나 처음이라 만들기가 어렵다면 사내의 IT 부문이나 이와 관련된 저희 전문가들에게 지원을 요청하시면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어디서부터 만들기 시작해야 할까요? 이 로우코드 툴 킨톤의 프로젝트로 선정하기 좋은 대상은 무엇일까요? 네, 그 대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예를 들어놓은 것인데 우선 난도가 낮고 부서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업무에서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익숙해지면 부서 내가 아니라 타 부서와의 협업, 나아가 전사를 아우르는 업무로까지 점점 큰 범위로 넓혀가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키포인트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범위로 넓혀 나간다는 것입니다. 네, 이를 통하여 비즈니스 변화를 쫓아가기 위해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 즉 현장이 주체가 되어 개선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럼에도 어느 업무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까 질문이 생기실 텐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까 막상 떠오르지 않으신다면 이러한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소에 업무량도 많고 업무가 번거롭고 귀찮고 짜증스러운 업무, 그런 업무들이 주요 대상 업무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보여드리면 이 페이지는 다른 고객의 브레인스토밍 예시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업무를 하나하나 포스트잇에 써서 업무량, 업무 빈도, 시간 걸리고 귀찮은 정도를 나열해서 업무를 가시화한 후에
하나씩 붙여나가며 시스템화, 즉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업무를 선정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어떻게 시스템, 즉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 좋을까요? 잠시 개발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 기간 시스템이나 전사를 횡단하는 시스템들은 워터폴 방식으로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폭포수 모델이라고 불리는 워터폴 개발 방식은 일반적으로 요구사항 분석, 설계, 개발, 검증 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나아가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즉 폭포가 흐르듯 특정 순서에 따라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각 단계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여 정형화된 접근 방식을 통해 기술적인 리스크를 최소한 감소시킵니다. 그러나 순차적으로 진행함에 따라 속도가 느리고 유연성도 떨어지고 특히 후공정, 즉 검증 단계가 되어서야 결함이 발견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작업이 필요해지고 처음 과정으로 돌아가서 순서대로 진행하게 되니까 결국 시간과 비용도 추가적으로 소모됩니다. 이와는 다르게 애자일 방식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날렵하고 민첩하고 재빠른 개발 방식으로 작은 단위로 개발을 한 후에 이를 통해 발생하는 요구사항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반복하여 결국 최종적으로 큰 단위의 개발을 완성시키는 방법입니다. 빠르게 결과물을 내놓을 수도 있고 피드백에 민첩하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킨토는 이런 애자일 방식을 반영하여 빠른 단계에서 실제의 화면이나 조작성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프로젝트가 진행되므로 스피드하게 개발이 가능하고 요구사항의 갭을 없애 빠르고 유연하게 현장에서 필요한 시스템, 어플리케이션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개발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것일까요? 현장 업무 부문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업무를 직접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보거나 혹은 IT 부문에서 현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 시스템, 즉 어플리케이션의 프로토타입을 설계하면서 바로바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대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시스템이 만들어지는지 서로 확인을 하면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으므로 현장의 의견과 불일치한다거나 결과가 달라지지 않으면서도 단기간 안에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약 10여 분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디지털화를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네, 마무리를 하면서 이번 발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DX, 즉 디지털 전환이란 무엇인가? 시장의 변화에 따라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 및 변혁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 디지털 전환을 진행하는데 제일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 네, 이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맞추어 유연함과 민첩함을 지니는 것. 두 번째, 현장 주체로 비즈니스를 가속화하는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 세 번째, 로우코드나 애자일 개발을 구사하여 단기간으로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입니다. 네, 다음 세션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하는 방법, 그와 관련된 로우코드 플랫폼인 킨톤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세션에서는 로우코드 솔루션인 킨톤을 소개해드리고 간략히 시연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피신영 매니저께서 개발자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지속하기 위해 로우코드 솔루션의 필요함을 말씀 주셨는데요. 이미 많은 기업에서는 로우코드 솔루션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로우코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것에서도 기업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로우코드 솔루션 시장은 매년 약 50% 수준으로 성장하여 2020년 100억 달러 규모에서 2022년도에는 210억 달러까지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럼 킨톤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킨톤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로우코드 개발 플랫폼으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뛰어난 개발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 기반의 개발 방식이 아닌 GUI 환경에서의 드랍 앤 드롭 방식으로 손쉽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비즈니스 상황에 맞춰 현업의 아이디어가 실시간으로 반영될 수 있는 현업에 의한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운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 방식 대비 도입 및 운영 비용이 저렴하다는 점입니다. 전문 개발자를 투입하며 여러 가지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도입, 개발하는 방식과 비교한다면 큰 수준의 비용 절감은 당연한 결과라 생각됩니다. 그럼
킨토는 비용 절감만을 목적으로 비즈니스 업무를 로우 코드 방식으로 손쉽게 어플리케이션화하는 그러한 단순한 기능만을 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킨토는 업무를 손쉽게 어플리케이션화하는 기능 이외에 사용자들의 효율적인 업무 협업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제공하여 업무의 생산성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올인원 플랫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장에서 킨토는 효율적인 업무를 가능하게 한다. 이런 원론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점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동일 업무를 엑셀로 수행할 경우와 킨톤으로 수행할 경우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마케팅팀 팀원들이 공유 파일로 상품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팀원들은 상품 정보 마스터 파일에 접근해서 본인이 담당하는 상품의 가격, 스펙 등의 상품 정보를 등록 또는 수정하는 작업을 합니다. 상품 가격 설정과 같은 중요 업무를 다루기에 관리자에게 사전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등록 작업을 하죠. 이러한 엑셀을 활용하는 업무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특정 상품의 가격이 언제 어떤 이유로 누구의 승인을 받아 등록되거나 변경된 건지 상품 정보 파일 하나만으로 과연 알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품 정보 파일은 단순히 가격과 같은 상품에 대한 기본 정보만이 기록되어 있기에 이런 정보가 생성된 배경에 관한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알고자 한다면 가격 변경 업무를 준비하며 만들었던 각종 자료나 승인을 위해 주고받았던 메일 등을 일일이 찾아봐야 할 겁니다. 또한 공유 파일이기에 내가 필요한 데에 접근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내가 기록한 내용이 혹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실수로 내용이 삭제되거나 변경된 건 아닌지 이렇게 걱정을 하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킨톤에서 앱을 만들어서 상품 관리 업무를 한다면 과연 어떨까요? 분명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어려움은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을 입력 또는 수정 변경하였는지 PC에서든 모바일에서든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데이터는 버전 관리가 되기에 필요하다면 특정 상품의 현재 정보값을 언제든 그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상품 등록을 위한 승인 프로세스가 상품 관리 앱에 설정되어 있다면 입력된 데이터가 승인 완료 상태인지, 승인 대기 중인지, 승인이 부결되어 재등록되어야 하는 상황인지 이러한 데이터의 상태 정보까지도 모두 관리가 가능합니다. 실업무 사례를 통해 킨톤의 장점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럼 과연 킨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기에 이러한 장점들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기본은 업무의 웹 DB화입니다. 킨톤은 최대 1000개의 업무를 웹 DB화할 수 있습니다. 즉 1000개의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데요. 업무 중 입력하고 지웠던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입력 작업에 대한 각종 로그들까지 모두 DB화되어 관리되기에 누가 언제 어떤 데이터를 생성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최신 데이터에서 이전 데이터로의 복원도 언제든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에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지정된 데이터만으로 이루어지는 커스텀 뷰 기능과 그래프 기능으로 데이터의 활용과 편의성,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와 프로세스의 결합입니다. 예에서 상품 등록을 위해 승인 과정을 거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상품 정보를 DB화하는 업무에서 승인이라는 프로세스가 더해졌기에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킨톤은 데이터를 입력하는 단계에서 데이터의 스테이터스를 설정하고 각 스테이터스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승인에 대한 워크플로우까지도 손쉽게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손쉬운 협업과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온라인 포털 구조입니다. 기본 방식은 저희들이 익숙한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게시물을 등록하고 게시물에 댓글을 달아 의사소통하는 방식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화면의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입력된 데이터 내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방식이라 협업을 위해 업무 데이터를 별도로 출력해서 전달할 필요도, 이메일로 파일을 첨부해서 보내거나 별도의 채팅창을 열어 커뮤니케이션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수신된 댓글과 승인 요청 등 업무 수행에 대한 각종 커뮤니케이션 내용은 포털 내의 각종 알람 기능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 포털로서 포털 내 부서나 프로젝트 등과 같은 업무 단위로 협업 공간을 만들고 구성해서 협업과 커뮤니케이션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킨톤의 장점과 구성 방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실업무에 적용하면 좋을지 궁금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업무나 프로젝트 관리와 같이 업무 단위로 킨톤을 구성하실 수도 있고, 부서의 업무 특성을 파악해서 부서별 업무를 킨톤으로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기업 현재의 문제점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분들은 현업분들입니다. 현업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도출한다면 킨톤은 전사 어디에서든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에 익숙해져 있다 보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가 쉽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킨톤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퓨리빌드 앱을 제공합니다. 퓨리빌드 앱 제공의 목적은 보다 쉽고 빠르게 업무를 디지털화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 데 있습니다. 퓨리빌드 앱은 포털 내에서 확인이 가능하신데요. 제공되는 이러한 앱을 보시고 어떤 업무를 디지털화할지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고, 퓨리빌드 앱의 수정 없이 현업 업무에 바로 적용하신다거나 현업 상황에 맞게 앱을 수정하여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퓨리빌드 앱을 고객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는 방법 외에도 처음부터 원하시는 앱을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직접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킨톤을 도입하셨다면 어플리케이션을 처음부터 만드시는 것보단 엑셀로 관리하던 기존 업무를 킨톤으로 전환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것도 매우 손쉽습니다. 엑셀을 업로드하는 것만으로도 어플리케이션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으로 앱을 직접 만들고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사용하는 모습을 동영상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엑셀을 업로드하는 방식과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고객 정보 관리 어플리케이션과 영업 활동 관리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과정과 어플리케이션의 기본 기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 정보 관리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 킨톤 포털의 기본 화면에서 앱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고 엑셀 업로드 방식을 선택합니다. 파일 변환을 위한 옵션을 선택하고 브라우즈 버튼을 클릭하여 업로드할 파일을 선택합니다. 선택된 엑셀의 내용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면 컨버트 버튼을 클릭하는 것으로 엑셀의 파일명을 이름으로 하는 신규 앱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간단한 조작으로 엑셀 파일의 DBR을 완료하였습니다. 생성된 앱에는 엑셀에 있던 모든 고객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특정 레코드를 선택하여 고객별 상세 정보 확인이 가능하고요. 필터 기능을 사용하여 컨택 부서가 총무팀인 고객만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저장된 데이터를 그래프 기능으로 간단하게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컨택 부서별 비율이 어떤지 파이 차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들어진 그래프를 클릭하는 것만으로 클릭된 부분의 데이터의 상세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뷰와 그래프 기능으로 저장된 데이터의 손쉬운 활용이 가능합니다. 입력된 데이터에 오류가 있어도 손쉽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고객사명과 담당자명을 변경하고 변경된 내용을 저장해 보겠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히스토리 메뉴에서 변경 이전의 내용과 함께 확인이 되며 데이터 필드 부분에서도 변경된 부분은 컬러로 구분되어 있어 손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리스토어 버튼을 클릭하는 것으로 이전 데이터로의 복원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리스토어의 기록도 히스토리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엑셀을 업로드하여 앱을 만들고 뷰와 그래프 기능으로 데이터를 활용하며 데이터를 수정 및 복원하는 내용을 보여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Create from Scratch를 선택하는 것으로 앱 제작을 시작하여 어플리케이션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필요한 필드를 끌어와 화면에 위치시키고 필드명을 입력합니다. 이처럼 필요한 필드의 선택과 속성 설정 작업을 반복하여 영업활동 관리 어플리케이션을 완성해 나갑니다. 시간 관계상 완성된 영업활동 어플리케이션에서 영업활동 내용을 입력하며 필드 속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리드 타이틀명을 입력하고 담당 영업을 선택합니다. 룩업 기능을 이용해 고객정보 관리 앱에 고객을 조회하고 해당 고객명을 선택하면 고객정보 관리 앱에 저장된 해당 고객의 정보가 불러와져 매핑된 필드에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제한 상품명을 입력하고 수량 및 가격 정보를 입력합니다. 테이블로 설정되었기에 2개 이상의 상품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견적가 부분은 사전 설정된 계산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일일 영업활동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는 것으로 입력된 데이터가 최종 저장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입력된 데이터는 영업활동관리 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엑셀 업로드 방식과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앱을 만들고 데이터의 입력 및 활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앱 생성 방법과 기본 기능에 이어 어플리케이션 간의 데이터 연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선 시연을 통해 만들어진 고객 정보 관리와 영업 활동 관리 어플리케이션은 입력하고 관리하는 데이터가 완전히 다른 별개의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별개의 어플리케이션이기에 고객 정보 관리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영업 활동 관리 앱을 통해 입력된 데이터가 전혀 조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앱 간 데이터 연동 기능인 Related Record 기능을 사용하면 고객 정보 관리 앱에서 영업 활동 관리 앱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영상으로 2개의 어플리케이션 간 데이터 연동 기능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고객 정보 어플리케이션에서 영업 활동 관리 앱의 영업 매출 정보를 보여주기 위해 다른 앱의 데이터를 끌어오는 기능인 Related Record를 추가하고 필드 이름을 설정합니다. 영업 활동 관리 앱을 참조하기 위해 데이터 소스 앱을 영업 활동 관리 앱으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고객사명을 비교 키값으로 설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스 앱에서 참조해야 할 필드를 선택합니다. 불러올 필드 정보는 총 4가지로 리드 타이틀, 담당 영업, 매출 예상 월도, 총 예상 매출액입니다. 필드 설정을 마치고 변경된 폼을 저장합니다. 기존 데이터에 저장된 폼을 반영하기 위해 어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합니다. 이제는 기존에 저장된 고객 정보에 예상 매출액 관련 데이터가 표시되는 것을 레코드를 선택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로우 코드 솔루션이자 협업을 위한 올인원 플랫폼인 킨톤에 대한 설명과 시연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저희는 또 다른 솔루션으로 여러분들을 뵐 수 있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